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을 준비를 하고 있죠. 왜냐고요? 집 구하러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시작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게임 말이죠. 2026년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는 무려 4.7%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도 3.8% 상승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1.56%나 급감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4만 2천 가구에서 2만 9천 가구로 떨어집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세입자는 넘쳐나는 상황.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중개인들의 천국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지금 내고 계신 월세나 전세금, 그게 정말 적정한 가격이라고 확신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글쎄요 하실 겁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 시세가 그 정도라니까, 중개인이 이 가격이면 진짜 싸게 나온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짜리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집을 구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심리 기법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법에 이미 얼마나 깊이 걸려 있는지 듣고 나면 다음번엔 절대로 호갱되지 않으실 겁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전환율 조정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수도권 소형 평수의 월세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쉽게 말해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집을 구하러 나서야 한다는 뜻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개 현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집을 보러 갔다가 원래 예산보다 20만 원, 30만 원 더 비싼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 걸까요? 의지력이 약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오늘의 키워드, 단내림 효과, 영어로 앵커링 이펙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견한 이 효과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처음 접한 숫자나 정보에 강하게 끌려가서 이후의 모든 판단이 그 첫 번째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이 원리는 아주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월세 60만 원짜리 방을 구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개인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방은 85만 원짜리입니다. 좀 넓고 채광도 좋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방이 72만 원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65만 원짜리 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65만 원짜리 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처음 봤던 85만 원짜리보다 훨씬 싸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개인이 그 순간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집 어제도 보러 온 분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의 판단회로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게 단내림 효과와 희소성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애초에 60만 원이 예산이었던 건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85만 원짜리 닷에 묶인 채 65만 원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기법이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 한 실험에서 동일한 집을 두 그룹에게 각각 다른 최초 제시 가격으로 소개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먼저 들은 그룹은 낮은 가격을 먼저 들은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금액을 적정 가격으로 인식했어요. 집이 완전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한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처음 제시받은 보증금과 실제 체결한 보증금 사이의 차이가 평균 수백만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단순한 협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기준점이 어디에 설정됐느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심리 기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고가 선제 노출입니다. 예산보다 비싼 매물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후 매물의 가격 기준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스스로 나만의 닻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의 실제 계약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 유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른 분이 결정한대요. 이번 주 안에 주인이 가격을 올린다고 했어요. 같은 말들이죠. 이건 심리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하거든요. 좋은 집을 놓친다는 공포가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결정하지 않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세요. 집은 반드시 2번 보고 결정한다. 이 원칙 하나가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옵션 착시입니다. 딱 2개의 매물만 보여주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이에요. 이 가격대에서는 이 2개가 전부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뇌는 그 2개 안에서만 비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매물은 여러 부동산 중개소에 동시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2~3군데 이상의 중개소를 방문하고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과도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중개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기법들은 세일즈 심리학의 기본이고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의식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그것에 전혀 준비 없이 노출되는 소비자 쪽의 심리적 방어선이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득의 기술은 그것을 아는 순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방어선을 세운 겁니다. 그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단내림 역전 전략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집을 보러 가면 먼저 여러분이 닻을 내리세요. 중개인이 가격을 말하기 전에 이 지역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보통 얼마 정도 하던데요 라고 먼저 낮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이후 협상의 출발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집을 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메모하세요. 우리 뇌는 처음 보는 공간에서 자동으로 장점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점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면 감정적 흥분이 가라앉고 훨씬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날 반드시 혼자 그 동네를 다시 걷고 오세요. 중개인 없이 혼자서요.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세요. 그 집이 진짜 내 일상과 어울리는지를 아무 설득 없이 느껴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판단입니다. 집 한 채, 방 하나를 구하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의 내 삶이 걸린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심리가 얼마나 많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호갱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실생활 심리학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집 구하면서 황당했던 경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꼭 반영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